세상에서 가장 빠른 국어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 원탁국어 실무 코칭 OT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탁국어 연구소 김성숙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점 진단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무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진단표를 좀 상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들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타과목 등급을 제가 입력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타과목 등급을 쓰는 이유는 전체적인 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수는 잘하는데 국어만 약한 건지 전체적으로 비슷한지를 봐야 정확한 학력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영역별 세부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자, 국어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인강대로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 편차가 큰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2등급도 되었다, 3등급도 되었다, 어떤 때 4등급도 되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시간이 부족한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는 문제는 항상 많이 풀어. 그런데 이제 성적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구체적인 그 문제점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 시간 부족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크게 어느 한 영역이 취약해서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지문이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모의고사가 보통 언매 15분, 선택과목 15분, 문학 30분, 독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분배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험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문제를 쭉 풀기 때문도 있거든요. 4, 5등급 학생들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2, 3등급 학생들은 어느 한 영역이 취약해서 다른 경우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영역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작, 언매, 문학, 독서 푸는 순서를 쓰고 각각 얼마나 걸리는가 쓰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평소에 이제 연습하는 거대로 초과되는 부분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시간이 맞춰지면 그거대로 하셔도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독서론 화작 20분 그다음에 문학 독서 이렇게 푸는데 그 본인이 평소에 하시는 방식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 연습을 안 해본 경우에는 모른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취약 영역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하는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귀찮아도 자세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반편성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커리큘럼이 나갑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에 답을 하시고요. 최근에 본 모의고사 두 개 정도를 파일로 올려주시면 시험지를 보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독서 부분 체크할게요. 내가 인문이 약하다 아니면 과학이나 경제가 약하다 그럼 이제 그 영역별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해석이 어렵다 내용 문제를 많이 틀린다 보통 이제 시간이 급해서 건너뛰는 경우 말고요. 내가 이제 맘먹고 풀었는데 지문 해석이 안 되거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독서 지문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내용 문제를 많이 틀리게 돼서 1번, 2번은 같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 보기 3점 문제는 지문과 보기를 서로 연결해서 푸는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기 3점이 오답률이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문과 보기의 관계를 몰라서 감으로 대충 푸는 경우가 있고 선지가 복잡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잘 모르면은 그냥 보기의 관계를 잘 모른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독서 보기 3점은 첫 번째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문문학의 경우는 자, 이 역시 독서처럼 1번, 2번 항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시든 고전시든 시가 해석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시여 식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시적 화자의 그 정선화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학 보기 3점도 독서 보기 3점처럼 지문과 보기의 관계가 설정하지 못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문제의 선지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문학은 선지가 길어서 헷갈리는 두 개의 선지를 꼭 고민하다 찍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은 어떤 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한다, 누구와 갈등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문에서 인물과 사건이 파악되지 않거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역시 1, 2번 항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소설 보기 3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과 보기의 관계를 설정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선지가 이제 길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매체보다 언어를 많이 틀리는데요. 그죠? 문법이 힘든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은 크게 음운, 품사, 합화생어, 문장 성분, 문장 종류, 문법 요소. 자, 문법 요소에는 사동, 피동, 높임법, 뭐 종결 표현, 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범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범주의 개념이 아예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 3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면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은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서 이제 막상 모의고사를 풀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해당 틀리는 유형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은 말하기고요. 장문은 글쓰기에 해당되는데요. 화법은 내용이 어려워서보다는 화작을 푸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20분까지 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일단 화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토의가 뭔지 토론이 뭔지 그냥 막연하게 푸는 학생들이 있고요. 가화법, 나장문 혹은 가장문, 나화법 두 지문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화작통합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지문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나 보통 장문 3점을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2, 3등급 아니면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화법을 15분에 맞추려다 보니까 막 지문을 급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엉성하게 읽고 문제를 급하게 이제 풀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의 해당 영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코칭 시 참고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독서는 요약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독서의 내용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해봤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을 잘하는 친구들은 굳이 요약하기 30회 서브제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개념을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문법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치약 부분만 공부해도 되는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화법의 종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생각보다. 화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가 이제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 6번 항목은 보시면은 본인만의 방식이 있는 경우, 혹시 이제 공부 방식이 그 제가 가르치는 실무 코칭이랑 상충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맞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점수를 올렸으면 굳이 그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그 코칭을 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시에서 구조 문제는 표현법 시전개 방식을 말하는데, 모의고사에서 가다 공통점 문제로 출제되고, 내신은 개별 작품에는 내신에서는 개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적절한 것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시의 표현법 개념이 많은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고요.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풀이 감각이 없어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 문제를 풀 때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현대 소설에서 구조 문제는 이제 시점과 진술 방식을 말하는데요. 시험에서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돼요. 이 경우 이제 개념 파악이 중요한데, 개념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의 경우 이제 보면은 이게 중요한데, 문학사별 장르라는 거는 이제 그 문학의 역사거든요. 고전시나 고전 소설은 역사인데, 이제 어떤 낯선 작품을 봤을 때 이게 한가야, 소교야, 시조야, 가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시, 고전 소설은 다 문학사별로 중요한 작품들이 출제가 돼요. 시대별로 장르가 많아서 시대별 장르를 구분하면 지문 해석이나 주제를 찾는 게 쉬운데, 장르를 구분하고 있는가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역시 10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르들이 있는데 그 장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걸 묻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 항목은 여러분 스스로 코칭을 받으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토대로 먼저 메꿀 거와 나중에 메꿀 거,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편하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토대로 진단표가 나가는데요. 자, 전체 진단 솔루션은 1번 항목과 2번의 시간 부족 항목, 그 다음에 이제 8번 항목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문제점 항목은 3번 항목, 그죠? 세부 문제점 진단, 그걸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독서가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세요. 현대시가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문법 해결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솔루션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족 해결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자. 그죠? 바꾸자. 그렇게 하고, 이제 편차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감안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의 항목을 토대로 또 만들어진 게 공부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그 겨울방학 윈터, 그죠? 윈터 3주차까지 1차 코칭, 그 다음에 6주차, 2차 코칭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인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요런 계획표나 그 전체 반별 커리는 그 코칭 OT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점 진단 방식 OT 마치겠습니다.